자, 7월 중순 전시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바모스. 항상 주의를 드리지만 적당히 근본 없는 방송이니까 그러려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 다녀왔거든요. 김영수 작가님 초대를 받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세종뮤지엄 갤러리예요. 세종대학교에 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역. 비 오는 날이었는데 전시 갈 때 비가 그쳐서 편안하게 다녀왔습니다. 김영수 작가님이 필드, 테마로 땅, 그리고 순환, 최근 흩어진 아무 것들 시리즈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자, 이 전시 끝나면 이제 새로운 신작을 또 준비 중이세요. 그래서 이번에 흙과 숯을 이용해서 갈라지는 이런 크랙, 이런 게 좀 돋보이는 작업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홍대 대학원 출신이고 LA 아트쇼, 시카 미술관, 갤러리죠, 밀 스튜디오, 후쿠오카 아시안 미술관, 일본 미술관이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위갤러리, 갤러리 파크 에비뉴, 하버 아트 페어, 도쿄도 미술관 일본, 다시 이런 공간에서 전시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작품을 보겠습니다. 세종뮤지엄 갤러리 들어간 입구입니다. 숯과 흙을 이렇게 좀 믹스해서 혼합 흙을 좀 썼을 때 작업 같습니다. 최근엔 숯을 더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라진 이런 것들이 좀 마띠에르가 돋보이는 작품들이죠. 그리고 이거는 위에 숯을 이렇게 입힌 것 같아요. 아예 처음부터 숯을 이렇게 크게 작업을 위한 숯을 제작한다기보다는 재활용 숯입니다. 버려진 것들을 이용하는 게 이 작가님의 좀 철학이세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갈라진 것들이 많죠. 이 작가님이 순환 이야기를 좀 많이 하세요. 필드가 이 트랙을 한 바퀴 돌고 도는 그런 걸 좀 생각했을 때 인생도 돌고 도는 게 아닌가,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 안에 크랙 사이에 보이는 디테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 강 같은 느낌이죠. 이런 거는 그 색깔별로 이렇게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조금 언뜻 보면 단색화 계열로 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작가님이 추구하는 거는 그런 단색화 계열은 아니시더라고요. 초록빛깔 이런 시리즈. 여기 안에서 좀 다양한 변화를 좀 시도하셨죠. 이번에 레디메이드 작품이 있죠. 저울 위에 숯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숯의 무게죠. 이런 느낌이 그 벽에 걸었을 때 깔끔한 색 배합인 것 같은데 언뜻 보면 약간 이제 단색한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화이트, 레드, 블루 시리즈죠. 이 DP가 되게 좀 깔끔하죠. 근데 여기 공간이 옛날 세종대학교 학생 강의실로 썼던 공간이래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 보면 좀 이색적이긴 해요. 오히려 강의실의 흔적이 가끔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약간 운석 같은 요 느낌이 되게 좀 이색적이더라고요. 오히려 외계에서 떨어진 행성 파편 같은 느낌이라서 약간 기괴함 그런 게 좀 느껴졌습니다. 요 느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느낌이 회화 평면 작업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죠. 그리고 약간 십자가 느낌, 숯인 것 같은데 약간 돌의 그런 느낌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돌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숯과 뭔가 다른 혼합 흙을 좀 섞은 것 같더라고요. 갈라진 파편이 좀 강조된 느낌. 그리고 크랙이 엄청 강렬하게 갈라진 느낌입니다. 그죠? 그래서 올해 좀 반복 작업을 하면서 갈라지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연구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넓적하게 이런 패턴을 만든 시리즈도 있고요. 갈라진 것들이 엄청 강조돼 있고 나뭇가지를 이렇게 좀 섞어서 작업하신 것 같아요. 이 비밀의 구멍이 많죠. 그리고 여기 모호한 형상 같은 게 보여서 이게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약간 그림자 지은 듯한 느낌이 지금 보니까 좀 달라 보이네요. 이게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좀 눈에 들어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최근 작품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리즈가 숯을 좀 더 강조하는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전시부터가 숯의 원래 느낌이 좀 강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느낌이 조금 더 세게 다가오더라고요. 굵직한 이런 느낌도 있고 작가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자, 공병 작가님이 아래층에 전시 중이었습니다. 여기 간 김에 우연히 봤거든요. 근데 기대 이상의 작가님이셨어요. 홍대 조속가 출신이고 여러 전시를 하셨습니다. 이런 건 좀 생략을 하고 공백 기간이 있어서 그런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아트페어에서 조금 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디테일하게 본 거는 처음이라서 좀 기대 이상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눈 모양의 시리즈, 영혼의 눈이었나 그런 시리즈였을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깨지는 유리 같은 느낌인데 유리가 아니라 아크릴을
최근에 기본적으로 좀 베이스로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이세요. 갈라지는 이 느낌. 그래서 요거 좀 디테일을 이따 좀 보여드릴게요. 황금의 눈 시리즈. 일단 기본적으로 장인 정신이 좀 깔려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되게 투명하다 보니까 제가 안 나오게 하려고 좀 노력하는 거 보이죠, 얼굴. 너무 정면으로 얼굴 나오면 제가 사선에서 찍고 그랬어요, 이날. 이게 유리가 막 깨진 느낌이잖아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여기도 유리가 막 얼음이 막 얼거나 깨진 듯한 느낌, 얼음 같은 느낌에 좀 가까웠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착시 현상인데 이렇게 위로 작업을 올린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뒷면에서 파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깨진 듯한, 볼록 튀어나온 듯한 이런 효과를 만드는 게 되게 재밌죠. 이런 눈 시리즈가 되게 일관적으로 나옵니다. 일관적인 퀄리티가 이렇게 꾸준히 지속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디테일의 변화가 또 다 있어요. 비슷한 작업 같지만 그 나름의 디테일 차이가 다 있습니다. 정면에서 비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사선에서 찍었고, 여기 밑에는 마치 파도가 치는 듯한 물방울 같은 느낌도 나죠. 비가 내리는 거를 의도했을까요? 이거를 뒷면에서 파낸 겁니다. 아크릴 작업이에요. 특별히 좀 거래하는 이런 공장과도 협업을 하고 되게 기본적으로 노가다 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공병 작가님, 여러분 안녕, 인사 좀 나눠주세요. 작가님들 최근에 많이 보시니까 그림 그리시면서 보실 수도 있겠네요. 잠깐 인사 좀 나누시죠. 와, 이 작업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글라인더로도 뒤에 파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파도 느낌 되게 인상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얼음 깨진 듯한, 유리보다는 얼음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재밌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작품 중에 이게 제일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깨진 유리 같은 청량한 그런 느낌? 보석이 깨진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런 비슷한 시리즈죠. 이거는 조금 다르게 좀 작업한 작품이에요. 이게 좀 시리즈별로 좀 다릅니다. 여기 세종 뮤지엄 갤러리 큐레이터님도 찍혔네요. 친절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좀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의 이런 작품 퀄리티 치고는 많이 안 알려졌다는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물 같은 이런 패턴 시리즈도 있어요. 꽤 됩니다. 이것도 재밌죠. 약간 마크 로스코가 연상되는 세로에 뭔가 퍼지는 듯한 느낌. 여기 안에만 투명하고 위에는 또 파냈습니다. 뒤에 이런 느낌, 강한 색채 대비도 되게 재밌죠. 이 느낌 어떻게 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작업했는지가 궁금하게 만든 것도 매력이죠. 작가의 매력. 그리고 뭔가 물이 풍덩 떨어진 듯한 느낌. 작가 육성의 궁극적인 목표는 뭔가요 하시네요. 저 말씀하시나요? 제가 하는 작가 육성 말씀하실까요? 궁극적인 목표. 육성의 궁극적인 목표. 좋은 작가 발굴하고 윈윈하는 게 목표죠. 저도 잘 되고 작가님도 잘 되고 도와줄 생각 없습니다. 작가님이 무슨 불우한 사람들 아니라서 능력 있는 작가님들 잘 되게 하는 게 목표예요. 재능 있는데 좀 빛을 못 보는 작가님들 좋은 자극을 주거나 방법적인 거, 아니면 또 동기부여를, 좋은 자극을 드렸을 때 작은 거 하나로도 크게 발전하는 분 계시거든요. 지금도 그런 분 계시고, 그러면 되게 보람 느끼죠. 그리고 홍보도 하려고 해요, 그 작가님들. 그래서 제가 리뷰하는 작가님들 제가 의도적 홍보하는 거 있습니다. 전 대놓고 말씀드려요. 이런 그물 시리즈도 되게 재밌죠. 근데 작가님이 진짜로 제 생각에는 좀 덜 알려진 느낌이에요. 작품 퀄리티 치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작가님들은 의외로 모르는 것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친진 작가님들 같은 경우 전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좀 미술계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도 다 아는 건 아닌데, 제가 좀 학습 속도가 좀 빨라요. 계속 작가님들 만나고 미술계 좀 관계자들 좀 많이 만나고 그런 정보들을 좀 많이 드립니다. 좀 돌아가지 않게 좀 많이 빙빙 도는 분 계시잖아요. 시행착오를, 그런 거를 좀 안 겪게 도와드리는 목적도 있고. 컬렉터시라고 하셨네요. 컬렉터님들도 좀 많이 뵈려고 합니다. 앞으로 한번 오시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귀한 분들이세요. 좋은 작가님들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유명한데 뻔한 작가들 말고요. 유명한 뻔한 작가들은 그냥 아트페어나 메가갤러리 가서 구매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도 있고요. 코드 느낌 일부러 낸 것 같네요. 여기는 과거의 이제 조형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와, 이거 되게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작품 좋아합니다. 이걸로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칼로 돌을 베으려고 하는 거, 사람마다 되게 많은 거를 상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을 좋아합니다. 이런 작품들, 이거 파내는 건 옛날부터 잘 하셨죠? 조석과 출신답게. 이거 되게 노가다 정신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양대원 작가님 연락
해가지고 여기 점심 오랜만에 할 겸 맨션 라인 갤러리를 갔습니다. 여기 갤러리 대표님 이전에 좀 몇 번 배웠고요. 그래서 양대현 작가님 제가 작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죠. 그 미술계에서 되게 존경받는 작가님입니다. 한창 활동하시는 작가님이세요. 기본적으로 가면 동굴린이라는 캐릭터로 겉으로 봤을 때는 평면 작업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기 안에 숨겨진 상징적인 의미, 숨겨진 감정이라든지 인간의 권력, 부에 대한 욕망, 이런 세상의 부조리 같은 거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시는 작가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 부엌칼 시가오 같은 느낌 난다고 하시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작가들 워낙 많아서 겹칩니다. 따라한 거 아니더라도 겹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접근법이 다를 뿐이지 우연히 겹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세종대 화학과 출신이에요. 작가님이라 얘기하면요, 이분 독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대 전공자가 아니에요. 물론 석사는 그 회화를 전공하셨지만, 근데 전혀 비전공자 같은 느낌이 안 들어서 깜빡해요. 대화하다가 아, 작가님, 아 맞아요, 그 화학과 전공하셨죠. 그냥 보면 회화과 같으니까. 근데 되게 내공이 있으십니다. 그 얘기하면 되게 날카로우세요. 제가 이렇게 컨설팅 하거나 육성 중인 작가님들 작품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나누는데 되게 날카로우세요.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를 하신대요. 물어보면 여기 동료 작가님들한테도. 그래서 한두 명씩 다 떠나갔다고 합니다. 좀 약간 제과예요. 그래서 저랑 대화가 되게 잘 통하는 작가님이십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이고, 경기도 미술관, 광주 시립미술관, 금호미술관 이런 데서도 작품을 수장하고 있습니다. 성신여대 최근에 강의를 하세요. 꾸준히. 여기 이거는 제가 작업실 갔을 때는 안 보였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몸이 숲 같은, 몰래 숨어서 지켜보는 듯한 그런 느낌 같기도 하네요. 근데 이날 제가 식사하고 커피 마시면서 진짜 많이 이야기했는데, 작업에 대해서 작가님 작품 이야기 하나도 안 했어요. 작가님도 자기 거 이야기할 생각도 안 하고, 물론 다른 작가님 작품, 미술 이렇게 이야기 이런 얘기를 되게 재밌게 나눴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업실에서 본 것 같아요. 물론 이 인형은 있는 거를 쓴 것 같은데, 이 가면 있는 거는 회화 작품이랑 좀 결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신선하다고 하시네요. 근데 제가 컨설팅 문의하는 분들은 당연히 제가 팩트 다 말씀드리죠. 객관화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동료들끼리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 작가님들도 진짜 솔직한 얘기, 비평을 들을 일이 진짜 없겠구나, 점점 고립될 수 있겠구나를 좀 많이 느껴요. 오히려 젊을 때 비평을 들을 기회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나이 좀 차고 경력이 좀 쌓이면 다 박수만 쳐주는 사람이 있지, 누가 이렇게 전시회 초대했는데 그림 이번에 좀 구린데 이런 얘기 누가 해요? 그죠? 그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팩폭 날릴 수 있는 사람. 요 시리즈 되게 많습니다. 황금 빛깔에 뿔 달린 가면. 요 가면 안에 어떤 표정일지가 모르니까, 그렇죠? 사람은 페르소나로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작가님이 가면을 쓰고 다니죠. 그리고 이 작업 스타일이 디테일이 있어요. 그냥 작업이 아니라 이게 한지를 겹쳐서 올려서 위에를 아크릴이었나? 이렇게 코팅을 올리세요. 근데 멀리서 보면 이게 마치 양피지 같아요. 고대 서적 혹은 중세의 오래된 성서 같은 그런 박물관에 있을 법한 그런 질감이 납니다. 그래서 되게 연구를 많이 한 티가 나요. 이건 좀 근데 디테일을 봐야 이제 압니다. 겉보기로는 그런 게 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스타일과 자기 복제의 차이요? 자기 복제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신진 작가일수록 기복 없이. 그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임팩트가 있어야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근데 신진 작가님들은 자기 복제도 안 되는 분들 많아요. 그거 어려워요, 의외로. 그래서 저는 신진 작가님들한테 그대들의 롤모델은 박서보 씨라고, 당장은 박서보님, 박서보 씨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거장님께 어떻게 씨라고. 자기 복제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왜냐면 자기 작품조차 카피 못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기복 없이 이렇게 비슷한 퀄리티를 유지하면 자기 스타일이 되고, 근데 대신에 뻔하면 안 되겠죠. 그게 어디서 많이 본 거면 안 되겠고, 그게 엄청 임팩트가 강하면서 퀄리티가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 자기만의 완전한 스타일이 강한 작가님이 되는데, 이게 뭐든지 오래되면 썩잖아요. 그럼 자기 카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거장급들은 적당히 하셔야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술계에 엄청 거장 취급받는 분들은 그때부터 더 자신을 경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만족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깨지더라도 변해야 존경받는 것 같아요.
너무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거장급들이 멋있지가 않아요. 왜냐면 너무 자기 복제가 심해서. 예술가는 인생도 예술인데 말년 인생이 존경받을 만한 게 별로 없죠. 제일 유명한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후배 신진 작가들, 그 다음 세대 작가들이 뭘 배우겠어요? 배울 게 하나도 없죠. 뜬 다음에 자기 굳히기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배우겠죠. 나도 저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 어시 써가지고 대량 복제, 팝아트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계속 자기 카피 많이 하시는 유명한 작가님들, 거장급들, 양대원 작가님이랑 얘기했거든요. 이미지만 대중 이미지가 아닐 뿐이지 방식과 상업성 이런 거는 매우 자본주의적인 거 봤을 때 장르 한국식 팝아트다. 이미지만 대중 이미지가 아닐 뿐이지, 캐릭터 이런 게 없을 뿐이지, 대량 생산 얼마든지 누구나 대처 가능하고 어시 쓰면 똑같이 복제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한국식 팝아트죠. 그거는 되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적당히 우려 먹어야 되죠. 그죠? 근데 신진 작가님들은 자기 스타일을 좀 만들기까지는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에너지가 넘치니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실험을 위한 실험은 저는 좋은 게 아니라고 봐요. 좋은 작품을 하려는 실험이어야 되는데, 많은 신진 작가님들이 와 이렇게 막 미친 척 뭐 이상한 재료 하면 이게 예술이지, 이렇게 뻔한 거면 안 되지, 또 새로운 거 해야지, 이도저도 안 되죠. 그거는 좋은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작품을 하려는 실험이어야 되죠. 근데 개념 미술인데 되게 온갖 철학 이렇게 붙이는 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감동도 없는데 작업이랑 따로 놀거나 그러면 멋있진 않죠. 개념적인 작업이. 저는 좀 말 너무 잘하는 작가님들 좀 안 좋아해요, 솔직히. 그리고 요런 삿갓 쓰는 요 캐릭터도 되게 많습니다. 요 사는 후지산 같네요. 이게 약간 포졸 같은 느낌 드네요. 약간 경찰? 옛날 조선시대 때 감시하는 그런 느낌? 뭐 의도는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날카롭게 서있는 아슬아슬한 느낌으로 또 작업을 하셨네요. 살얼음판에 서있는 느낌? 근데 여기 끝에 긴장감이 느껴지네요. 칼집낸 스타일이네요. 이거 실제로는 칼집이 아닌데 칼집낸 느낌으로 이렇게 만든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좀 신기하네요. 요거는 돈, 황금 같죠? 이렇게 해서 돈을 짊어 나르려는 자본과 관련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초록에 비해서 느낌 약하다고 하시네요. 이게 좀 옛날 작업이세요? 뭔가 자르려는, 칼로 난도질하려는 이런 잔혹함이 보이는 뭔가 비밀스러운 게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목은 사랑이에요. 사랑 시리즈. 작년부터 사랑 시리즈로 이렇게 작업하고 계십니다. 왜 제목이 사랑일까요? 러브. 믿음은 이라고 써있어요. 믿음은 배신을 말한 걸까요? 이런 느낌, 약간 배신을 의미한 것 같은데요. 날카롭게 칼집 탁 내는 작두 같은 느낌이라서 사랑을 갈구하는 느낌? 양대원 작가님 캐릭터로는 사랑을 갈구하는 스타일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도 칼로 뭔가 난도질할 그런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왜 모든 것일까요? 이날 그렇게 얘기 많이 했는데 정작 작업에 대해 하나도 안 물어봤습니다. 여기 되게 표정이 되게 엽기적이죠. 여기 안에 어떤 표정이 있을까? 욕망입니다. 욕망적인 얼굴이긴 하네요. 금이 탁 가이니까 눈물 떨어진 듯한 느낌? 에바 사도 느낌? 에반게리온 그러네요. 약간 싸한 느낌도 있고 약간 그런 느낌도 나네요, 정말. 그리고 이런 잔상 같은 느낌, 면분할 했죠. 평면적인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 그리고 이날 2인전이었거든요. 이혜린 작가님. 되게 젊은 작가님인 것 같더라고요. 멘션 9에서 계속 전시를 많이 하셨어요. 이 갤러리랑 되게 친해 보이더라고요. 이 경력만 보면. 상업적인 전시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프린트 베이커리. 앨범 커버 작업을 뮤지션들 좀 하셨나봐요. NFT, 기본적으로 디지털 드로잉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포인트 컬러가 블루 색깔이고 소녀 이런 캐릭터 작업을 주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표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NFT요? 옛날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제 NFT 옛날 방송 좀 보시기 바랍니다. NFT 그냥 거품 다 꺼져버렸죠. NFT 쪽 전문가 제 지인이 있는데요. 요즘 어떻게 됐냐면 원래 예술적인 작품 하는 분만 좀 살아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전에 막 아무런 예술적 가치 없는 거 대량 생산한 것들 다 거품 꺼졌고 원래 예술하는 분만 좀 가격 좀 방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디아가 생각난다고 하시고 이런 만화 캐릭터 느낌으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새로운 건 없죠, 솔직히. 그럼에도 판매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미술 시장에. 그 시장성 무시 못합니다. 저런 거 보면 일본 스타일이에요. 네.
자, 여러분 이 정도까지 할까요? 제가 오늘 방송 진짜 할 때 돼가지고 또 며칠간 방송 많이 안 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제가 다시 또 지필 작업, 2차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고 한번 검토해야 돼서 또 바깥에 잘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즈 좀 미리 소식이 좀 떠가지고 그 방송을 좀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안 나서 그래서 그 방송을 2차 원고 좀 넘긴 다음에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광고하고 있죠? 진짜 갑니다. 10월 11일부터 21일까지 8박 10일 일정으로 런던 프리즈, 파리 아트바젤 이렇게 묶어서 갑니다. 아트페어만 가는 게 아니라 주요 미술관도 이렇게 코스에 넣었어요. 이남일 도슨트님과 제가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는 여행입니다. 예. 근데 제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적으로 뭐 투어 이런 건 안 해요. 아트페어에서만 부분적으로 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가격은 항공권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거 빼놓고는 49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 합해서. 그리고 자, 다음 주 목요일에 오픈합니다. 제발 외우지 마. 제 줌 클래스 이름 만들었습니다. 제발 외우지 마. 주최자 감상자를 위한 현대미술사 줌 클래스 시즌2입니다. 저번 시즌 때 괜히 도슨트 홍보했다가 도슨트님 준비한 분들 오시긴 했는데 전혀 홍보가 안 됐어요. 지금은 원래 인원만큼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이 아르누보, 그다음에 뭐 야수파, 큐비즘 포함해서 파생된 미래파 같은 이런 스타일의 차감 추상 계열의 작품까지 아마 이야기할 것 같아요. 또 유명한 작가들 이야기도 할 것 같고요. 한번 듣는 분들 반 이상은 재신청을 하세요. 시즌1 안 들어도 문제 없습니다. 주로 테마 위주로 강연을 하기 때문에 안 뜬 좋은 작가들 많이 소개해 주세요. 슈퍼챗 많이 싸주세요. 그러면 그런 방송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 방송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비해서 엄청 적자예요. 이런 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작가 소개도 조회수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안 뜬 작가 소개하면 방송 진짜 안 봐요. 그러면 구독자 이탈합니다. 진짜로. 그 작가 인터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구독자 이탈해요. 이게 팩트예요. 처음에 이탈합니다. 그러다가 원래 상태로 복귀하거든요. 그럼에도 하는 거예요. 작가님 인터뷰 가끔 하는 것도. 예. 왜냐면 좋은 작가라 생각하면 진짜 이분 알려야겠다 하는 것만. 아니면 제가 띄워야 되는 작가님들도 리뷰합니다. 제가 컨설팅한 작가님들 혜택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 안녕.